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김치 시즈닝, 음식에 뿌려 먹으면 감칠맛 나는 김치맛 가루인데요. 2020년에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한때 칠리 파우더 카테고리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 시스터즈라는 브랜드로 이 김치 시즈닝을 만든 회사가 푸드컬처랩인데요. 이 안태양 대표랑 안찬양 실장, 자매가 설립한 푸드 스타트업입니다. 언론에서 K푸드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으로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안태양 대표가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뉴키즈에 나오면서 회사가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푸드컬처랩이 설립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투자사인 성홍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홍은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삼양화학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삼양화학그룹은 1975년부터 화학약품을 생산하면서 커왔고요. 과거 최루탄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번 곳입니다. 이 성홍은 회사 내부에 투자팀을 두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홍이 푸드컬처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투자사의 투자금 반환 요구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푸드컬처랩이랑 성홍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고요. 또 다른 스타트업이랑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성홍은 2021년과 2022년 푸드컬처랩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 18.26%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홍이 푸드컬처랩에 2024년 11월 긴급 주주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푸드컬처랩이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회사 측에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홍이 말한 푸드컬처랩의 계약 위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금 용도를 변경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계열 회사와 거래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먼저 푸드컬처랩이 마세향연이라는 회사에 2021년과 2022년 두 번 투자를 했는데 관련해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세향연이라는 회사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의 투자 계약서에는 투자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푸드컬처랩의 투자금 용도는 인건비, 임대료, 판관비, 해외 마케팅비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금의 용도를 변경해서 만약에 제3자, 즉 여기서 마세향연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서면 동의를 푸드컬처랩이 받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성홍이 지적한 1차 위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계열 회사와의 거래 역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푸드컬처랩이 2021년 마세향연에 1차로 투자를 한 이후에 푸드컬처랩 사내이사인 안찬양 실장이 마세향연 사회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 회사 관계가 된 거죠. 이후 푸드컬처랩이 2022년 마세향연에 또 후속 투자를 진행했고요. 역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성홍은 푸드컬처랩에 재발 방지 확약서를 주지 않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성홍의 투자금 2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피투자사, 그러니까 푸드컬처랩의 계약 위반은 투자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푸드컬처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맞고 성홍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푸드컬처랩은 억울하다면서 성홍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까요? 취재를 해보니 쟁점이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서면 동의를 둘러싼 계약 위반 여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종이에 써서 제출한 동의서가 없으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푸드컬처랩은 성홍으로부터 2021년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마세향연에 5억 원을 처음 투자했고요. 성홍으로부터 2022년에 받은 두 번째 투자금으로 마세향연에 5억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계약 위반 이슈가 떠오른 건 2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4년이고요. 마세향연 역시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푸드컬처랩이 마세향연에 투자한 이유는 다른 업체의 제품 제조를 맡기는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았고 그래서 직접 제품을 제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세향연 역시 위탁 생산으로 받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제조 경험도 했고 또 마세향연이 자신들의 땅에 공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푸드컬처랩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면 공장을 세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푸드컬처랩에 따르면 회사는 마세향연에 투자하기 전 성운과 투자 관련한 결정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성운과 마세향연 실사도 갔는데요. 푸드컬처랩은 마세향연 투자 관련 내용이랑 재무제표 등도 성운의 이메일로 보고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쯤에 성운의 투자 담당자들이 바뀌었는데요. 마세향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눴던 과거 심사역들은 현재 성운에 없습니다. 과거 성운에 다녔던 심사역과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회사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현 심사역들이 푸드컬처랩의 마세향연 투자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봤고 또 실사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성운 측에 왜 갑자기 서면 동의가 없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냐고 물었습니다. 성운은 이전에 피투자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이를 시스템화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푸드컬처랩이 마세향연 투자에 대한 서면 동의서나 투자 계획서 등을 종이로 제출한 내역이 없고 마세향연 실사도 나가보니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푸드컬처랩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마세향연 공장 가동률도 20%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세향연이 파산까지 했습니다. 푸드컬처랩에 따르면 그때부터 성운이 마세향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들고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푸드컬처랩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운의 주장을 정리하면 투자금 손실이 확정되니까 갑자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다고 무효라고 하면 마세향연 투자로 크게 이익을 봤어도 무효라고 했겠냐는 건데요. 투자사들이 실제 푸드컬처랩의 마세향연 투자 집행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면 동의서가 없었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슈체크팀 취재 결과 실제 성운이 푸드컬처랩의 마세향연 투자를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을 푸드컬처랩과 구두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22년 푸드컬처랩과 성운이 작성한 2차 계약서에 2021년 작성했던 1차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2차 계약서의 투자금 용도 및 제한 조항에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해선 안 되지만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목적성과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요. 또 2차 계약서 별지에 회사에 관한 사항에 마세향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의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한 변호사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는 서면 동의에 준하는 동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담당 심사역이 실사도 같이 했을 정도라면 서면 동의에 준하는 명시적 동의 상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후임자로 변경됐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계약서 문구만 보면 서면 동의가 없으니 회사 잘못이 맞겠지만 시간이 3년 정도 지났으면 투자자 측이 꼬투리를 잡는 거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성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업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취재를 하다 보니 푸드컬처랩과 성운 간의 관계나 상황도 이번 갈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성운이 푸드컬처랩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2024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투자 담당자들이 바뀌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성운은 푸드컬처랩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서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푸드컬처랩 주식을 팔아달라고 했답니다. 이에 대해 성운은 2022년부터 푸드컬처랩이 회사 운영을 잘 못해 실적이 안 좋았고 서로 방향성이 맞지 않아 전략적으로 지분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슈체크팀이 성운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복수의 스타트업도 취재했는데요. 역시 성운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타트업들은 성운과 현재 갈등을 빚고 있지 않는데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취재에 응한 스타트업들은 기존 투자사가 여럿 있었고요. 새로운 투자도 받았습니다. 또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드컬처랩의 경우 성운이 유일한 투자사인데다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투자자 동의권을 보면 투자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할 때 스타트업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역시 사전 서면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웬만해선 투자자들이 100% 동의를 해준다는데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험 투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스타트업의 재량을 좀 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성웅이 푸드컬처랩의 유일한 투자사다 보니 푸드컬처랩은 정관 변경을 할 때도 성웅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푸드컬처랩은 화장품이나 건기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성웅 측에서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푸드컬처랩의 매출은 2021년 16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9억 원, 2023년 11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2년부터 영업 손실을 봤는데요. 푸드컬처랩에 따르면 해외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푸드컬처랩 제품은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 매출이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에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대기업과 협업을 많이 진행했지만 돈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성웅 측은 근본 원인이 대표의 운영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 김치 시즈닝과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푸드컬처랩의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다른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지 못했고 푸드컬처랩이 판관비도 과도하게 썼다고 말합니다. 맛의 향연에 대한 투자 실패 책임도 묻고 있는데요. 맛의 향연이 푸드컬처랩과 제품을 만들려고 공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공장 완공 이후에 푸드컬처랩이 제품 제조를 맡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맛의 향연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푸드컬처랩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을 주지 않았고 기존 매출로 공장 신축 차입금에 대한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물론 이 또한 푸드컬처랩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전까지 7, 80개 제품을 만들다가 푸드컬처랩 제품 하나 안 만들었다고 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1,400평짜리 공장을 지으면서 5억 원 안 줬다고 망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의 신규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사주면서 신규로 들어와서 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에 함께 나서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다른 투자사들이 껴있었다면, 만약 푸드컬처랩과 맛의 향연의 상황이 좋았다면 이런 갈등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벤처캐피탈 투자 심사역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심사역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관점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것 같다. 투자사가 하나라도 더 껴있었으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다. 투자 실패 책임도 보통 대표가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렸거나 하는 고의적이거나 중과실 아니고서야 묻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역은 보통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는 거의 없다. 물론 실수든 고의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위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행사까진 잘 가지 않는다. 물론 위반 상황이 있으면 스타트업에 확실하게 주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역 역시 계약 위반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아니고서야 망할 각오로 하는 것이 투자다. 특히 초기 투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초기 투자를 했을 때 회사 상태가 안 좋아지면 후속 투자를 도와주지 투자금을 회수하진 않는다. 조합 투자의 경우 펀드가 만기일 때 다른 자금으로 구주를 이어받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푸드컬처랩 측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개인 파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